명성회고 통합과학 3주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지질 시대이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3주차는 지질 시대, 그 다음에 생명의 진화, 그리고 이제 산과 연기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게요.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질 시대는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뭐 정의상 1만 년 전까지로 치고 1만 년 전부터는 이제 역사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 그렇게까지 구분하지는 않으니까요. 46억 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가 지질 시대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지질 시대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죠?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걔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지각 변동.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도 포함하지만 혹은 이제 수륙 분포 같은 것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주로 다루는 내용은요. 수륙의 분포. 그러니까 수륙의 분포는 대륙의 분포. 그죠? 대륙이 뭐 하나로 뭉쳐져 있었느냐, 현재처럼 나눠져 있느냐, 그것들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서 나누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생물 종의 변화. 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생명체들인 거고, 그것들의 종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짧은 시기에, 비교적 짧은 시기에. 뭐 예를 들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만 살았어요. 그리고 한 6,600만 년 전쯤에 갑자기 이제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질 시대는 빠르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 시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또 중요한 그죠? 내용 중에 하나가 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석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갈게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물에 예전에 살았던 어떤 생물의 유해나 아니면 흔적들. 화석을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닐 거니까 유해 들어가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흔적들도 화석이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 한 종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표준 화석은 얘네들이 살았던 생존 기간, 그지? 살았던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생존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살았던 어떤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에만 살았어. 그런 건 이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존 기간은 굉장히 긴 편이지만 분포 면적은 좁았던 경우는 시상 화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냐, 표준 화석, 시상 화석 뭐 얘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단원 내에서 화석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엄청나게 이것을 막 엄청나게 깊게 심화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그 화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건 지층인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단원에서 그렇게까지 막 지층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막 빡세게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내용의 전체 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화석을 다시 한 번 더, 화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지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층은 지구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층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적물들이 쭉 쌓이는 건데, 퇴적물들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쌓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나이가 많은 지층, 위쪽에 있는 지층은 나이가 적은 지층인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쯤 만들어진 것이냐, 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지층이 만들어진 환경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제 박사님들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왜 박사님들이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우리도 이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박사님들은 과거의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만 년 전까지는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남겨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1만 년 이전의 어떤 그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지층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죠? 뭐 저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관심 있는 여학생, 남학생, 그럼 인스타 막 스토리 몰래 들어가서 한번 보고 어제 뭐 했나 이런 것처럼 그죠? 저만 음흉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랬던 것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층을 통해서 직접 분석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화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표준화석은 비교적 살았던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들이 살았던 어떤 특정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아요. 죄송합니다.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면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다.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반경이 좁아요. 저는 집,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 자식은 굉장히 밖에 나가는 게 싫구나. 특정한 환경, 어떤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상화석도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건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발견된 지층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층에서 뭐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공룡은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니까 이 지층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상화석도 뭐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어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 고사리가 살았던 특정 환경에서 이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 외워야 되는 것이 고사리랑 산호겠죠. 고사리랑 산호가 가장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온난하고 스뷸한 하여간 이제 끈적끈적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육지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호는 온난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어떤 수심이 얕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살았다. 해양 환경에서 이제 살았다. 그죠?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학교 유인물 자료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프로 우리가 많이 좀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세로축은 생존 기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세로축은 생존 기간, 그 다음에 가로축을 분포 면적. 세로축과 가로축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외우지 마시고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작은 이제 좁은 이런 녀석은 시상화석이야라고 할 수 있겠다. 분포 면적은 넓었지만 생존 기간이 좁았던 녀석은 표준화석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특정한 지층들을 이제 분석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질 시대의 화석들까지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저런 것도 있지.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 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그거 가지고 막 엄청 어렵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석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지질 시대를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질 시대는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 지질 시대를 그렇게 아주 세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기는 일단은 고생대 알고 계시죠, 그죠? 고생대 이후에 중생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생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고요. 그런데 이 고생대 이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요. 거의 40억 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다 합쳐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질 시대의 어떤 구분 단위는 아니에요. 지질 시대의 구분 단위는 뭐 누대, 대, 기, 세. 뭐 누대는 들어보기 힘들 것 같고 세도, 그다음에 기는 뭐 주라기, 백악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제 단위가 있는데 시대는 그냥 고생대 이전을 다 합친 거. 그냥 우리는 그때를 그냥 서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좀 암기하기 좋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고생대에 여러 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 이름이 캄브리아 기예요. 그래서 그 캄브리아 기보다 먼저 선자 써서 캄브리아 기보다 먼저인 시대야. 그래서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르는데 왜 앞에는 다 뭉뚱그리냐라고 하면은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생명체가. 그런데 딱 고생대 들어오면서 생명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폭발한 것처럼 많아졌다 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우리는 요것도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명체 개체수가 거의 없다. 자,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왜 오래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어떤 개체수도 굉장히 적고 심지어 그 당시에 살았던 녀석들은 단단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석이 좀 드물다. 굉장히 드물다. 고생대부터는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고생대 지층부터는. 자, 얘네들의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좀 빈칸이 아직 그때 다 제가 초반에 봤다 보니까 자료를 빈칸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이제 쭉 보통 이제 보편적인 그리고 주신 자료들 가지고서 유인물 가지고서 이제 제가 수업 내용을 꾸려서 추론해서 설명하는 부분 말고 너무 과하다 싶은 건 넘어가시면 되고 부족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이제 내용 공부하시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에 고생대는 이제 약 5.4억 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요. 약 년 전 이런 거 이제 빼겠습니다. 중생대는 2.5억 년 전부터. 그 다음에 신생대는 대략 0.6억 년 전부터. 그런데 5.4억 어떤 일부 교과서들 출판사 몇몇 출판사 교과서를 보면 고생대 시작이 5.4억 년이 아니라 뭐 5.3억 년 이렇게 언급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 막 이렇게 너무 막 빡세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5.4억 년이니 3억 년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숫자만 가면 되겠습니다. 뭐 몇몇 교과서 따로 달라요. 뭐 특정 교과서는 5.3억 년, 특정 교과서는 5.41억 년, 그 다음에 뭐 2.52억 년, 막 이렇게 막 쭉쭉 갑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각 시대를 대표한 이제 표준 화석들,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 쓰고 이제 특징들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성캄브리아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표준 화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냥 돌멩이 같은 애예요. 과거에 살았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의 어떤 화석이고요. 이 단세포 생물은 이제 남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정도까지 학교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서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도 해요. 안 알려줬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합성을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이것은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생물이고 광합성하는 생명체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에요. 최초 생명체는 우린 잘 모릅니다. 뭔지를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무언가 있었겠지만 추론하는 겁니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또 하나의 특징 강조 안 했으면 듣고 넘어가면 돼요.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 이 단세포 남세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의 두 번째 표준 화석은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근데 에디아카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에디아카라라는 어떤 지역에서 동물 화석이 무대기로 발견된 거야. 그래서 얘 이제 동물이니까 말 그대로 다세포 생물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했을 때 이 동물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동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생김새가 코끼리나 기린이나 고등어나 제가 어제 전어를 먹었는데 전어나 이런 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김새를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소위 뭡니까? 나뭇잎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예요. 동물이야. 놀랍게도. 그다음에 뭐 무슨 이제 스펀지라고도 부르죠. 해면처럼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 뭡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냥 물리를 떠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먹이가 들어오면 먹고 아니면 굶고 있고 그냥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고생대의 이제 표준 화석은 4개 정도 이제 4개 정도 우리가 이제 보통 강조를 해요. 학교에서 4가지를 다 안 알려주는데요.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고생대 대표적인 게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그리고 프린트 보니까 뭐 완종류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셨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완종류는 이제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는 녀석이고, 뭐 삼엽충 정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 얘네들은 이제 해양 생물이다. 전부 다 해양 생물. 자,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공룡,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그죠?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앵무조개처럼 생긴 뭐 이런 녀석이고요. 암모나이트는 해양 환경에서 살았던 녀석이지만 공룡은 육상 환경에서 살았던 녀석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수업 이제 하면은 선생님 공룡도 바다에 살았는데요. 뭐 무슨 뭐 모사사우루스 이런 거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공룡이 아니에요. 그냥 공룡의 정의가 육상 대형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모사사우루스는 뭐냐? 그냥 해양 대형 파충류. 공룡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생물학적인 분류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공룡은 육상 생물이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생대는 두 가지, 매머드, 그다음에 화폐석, 매머드와 화폐석. 화폐석은 뭐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방추충은 뭔가 이렇게 족살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구분이 잘 안 되나요? 화폐석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여러분들 디저트 중에 퀴나망 잘 보여,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퀴나망이라고 해서 퀴나망처럼 생겼어요. 퀴나망처럼. 그다음에 매머드는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매머드,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매머드. 당연하게도 화폐석 같은 경우에는 해양생물, 그리고 매머드는 육상생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환경 이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출현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대표적인 녀석들. 첫 번째 척추동물.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녀석들. 척추가 있는 인간 같은 녀석들이죠. 그죠?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순서로 등장했고 어떤 순서로 이제 진화했느냐라고 한다면 척추동물의 최초는 어류예요. 어류가 진화해서 양서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서류가 진화해서 파충류, 파충류가 진화해서 포유류 이렇게. 그치? 어류는 물고기, 그다음에 양서류는 깨구리, 그다음에 파충류는 도마뱀 같은 애들, 포유류는 인간, 기린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 육상식물이 등장한 과정, 등장한 순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했고요. 양치식물이 진화해서 겉시식물, 그다음에 겉시식물이 이제 진화해서 속시식물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겉시식물, 속시식물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제가 식물은 잘 모르는데요. 저도 잘 모르고요. 겉시식물은 이제 뭐 소나무나 소철 같은 녀석들. 소철하고 소나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솔방울 같은 건 떠오르는데 소철은 뭡니까? 잘 안 떠오르면 그냥 단어 그대로 외우세요. 그럼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속시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나무들이 속시식물이에요. 뭐 사과나무 이런 거. 겉시식물은 하나만 더, 뭐 소나무, 소철, 은행나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양치식물은 고사리가 대표적인 양치식물입니다. 네, 그 정도 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좀 이제 각 시기의 특징들을 위에다가 대표적인 특징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써보자면요. 고생대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오존층이 형성되었어요. 오존층이 형성돼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 있습니까? 육상생물.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뿐만이 아니라 육상생물이 등장하였다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다시 강조는 할 거지만 빙하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대표적인 특징, 그냥 가장 그죠? 중요한 특징 하나씩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시기다. 가장 최근이니까요.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 그 정도 일단 정리해보고 가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 이제 그래서 기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오랜 기간 지속된 날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성간무리아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을 게 없어. 너무 오래돼서. 우리는 그래서 고생대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고생대의 특징 첫 번째,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했어요. 대체로 온난했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개 더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 기온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온난, 조금이라도 낮으면 한랭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체로 온난한 시기였는데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보다 추웠던 시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 풀 때 너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빙하기가 2번 있었는데 그게 각자 중기와 후기에 한 번씩. 이거 고생대의 중기 후기 뭡니까? 그냥 고생대를 3등분해서 앞에를 전기, 중간을 중기, 뒤를 후기로 나누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연도가 정확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빙하기는 중기와 후기에 한 번씩 있었구나. 고생대.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후라고 썼지만 특징 조금 하나만 더 씁시다. 뭐 쓸 거냐면은 이 고생대 말에 저기가 만들어졌어요. 판게아라고 하는 녀석이 형성이 됐는데, 판게아라고 하는 것은 초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대륙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느껴지지가 않죠? 1년에 평균적으로 땅이 움직이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cm 정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데, 하여간 그 대륙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수륙 분포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과거에 고생대 말에 한 2억 7천만 년 전쯤에 하나로 뭉쳐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뭉쳐졌던 하나의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었다. 두 번째, 중생대로 넘어오면,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온난했던 시기예요. 굉장히 따뜻했던 시기. 굉장히 따뜻했다. 그래서 실제로 빙하기도 없었다. 자, 중생대 초에는 판게아가 분리됐습니다.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되어서 이후에 현재와 같은, 그죠? 현재처럼 이제 대륙 모습의 이제 대륙 분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학교에서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했으면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초기에는 온난한 편이었어요. 초기는 또 뭡니까? 신생대는 비교적 짧아서 그냥 초기, 후기 딱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초기는 온난했고, 후기에 들어서는 빙하기와 간빙기, 빙하기와 그 사이에 있는 빙하기 사이사이에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빙하기는 총 4번, 그 다음에 간빙기는 3번. 현재는 빙하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빙하기는 약 1만 년 전쯤에 아주 혹독한 빙하기가 끝났어요. 지금 간빙기인가요? 뒤에 빙하기가 아직 안 나서 간빙기가 아니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빙하기가 아닌 거예요. 따뜻한 시기, 비교적.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이제 전반적인 기후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제 시대에서 이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했고 그들이 이제 소위 중생대에는 공룡이 이제 이 전 지구를 거의 장악하듯이 그죠? 가장 번성했던 생명체지만 현재 와서는 그 공룡들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고 포유류가 인간 같은 이제 물론 이제 신생대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건 아니지만 포유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공룡이 멸종하면서 그 생태계의 빈자리를 포유류들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질 시대를 보면 이제 여러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멸종이라고 하는 건 종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대멸종은 그것이 굉장히 큰 단위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마치 좀 청소되듯이 많이 사라졌던 것들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자 외워야 되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대멸종은 총 5번
총 5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냐?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대멸종은 세 번째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냐? 고생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말기 좀 뭐야? 언제야? 이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하는 대멸종인 거예요. 고생대와 중생대를. 고생대 말에 이제 그러니까 이 대멸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생대가 시작이 된 거지. 그치? 고생대 말에 있었던 대멸종이고요. 그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판기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 그럼 선생님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이 땅이 막 합쳐지니까 다 짜부돼서 죽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대륙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자, 면적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해안선의 길이는 짧아져요. 해안선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데 보통 생명체들이 이 해안선 주변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가 좁아지고 또 환경이 변하면서 또 이제 통합강 내용이 아닌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대륙이 뭉쳐지면 안에가 건조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에요.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몇 번째야 질문하는 건 좀 멍청하죠? 당연히 5번째인데 이건 언제냐면 이제 중생대 말. 그래도 마찬가지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는 대멸종인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중생대 말의 대멸종의 원인은 운석 충돌이 현재 정설이에요. 운석 충돌의 증거도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습니다. 운석 구덩이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직경이 2km를 넘어가는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현재 과학자들은 이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시대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칠판에 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뭐 화석의 종류 학교에서 이제 좀 강조한 것들이 아니면 그런 거 좀 빼주고, 그죠? 그게 아닌 이제 그런 거 몇 가지 빼고서는 전부 다 제가 칠판에 지금 쓴 내용을 다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영상을 보내는 형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소위 어떤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질 시대 이제 그냥 막말로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 화석이다 맞히는 것도 3점이고요. 비유하자면, 그죠? 우리 산화환원 문제 어렵게 뭐 산화환원 내가 반응식에서 찾고 그것도 맞춰도 3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산화환원 화학이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에만 너무 몰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외워주시고 그 이후에 오늘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우리가 첫 주차에 산화환원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 됐죠? 영상 한번 끊고 뒤에 내용 다시 촬영하겠습니다.